식욕에 대해서 칼로리와 영양소 2장에서 영양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조차 찾기 어려울 수 있기에 한 가지 단순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풀어보자. 우리는 왜 먹어야 할까? 오늘 식품은 아주 많은 혼란과 불안의 원천이 되었다. 에너지는 우리가 식품에서 얻는 것 중 가장 친숙하다. 요즘 식품 차림에서 숫자로 열량이 적혀 있다. 우리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숫자를 보고 산다. 이런 열량의 칼로리에 대한 기록들이 난무한데, 그런데 칼로리가 정확히 뭘까? 칼로리는 그저 에너지의 단위 중에 하나이다 등등등. 게다가 열량을 킬로 칼로리 등등등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책에서는 에너지 단위를 제시할 때 킬로 칼로리를 쓸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소문자 C로 시작하는 칼로리를 단어로 쓰려고 한다. 에너지는 우리가 식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물이 되거나 물질을 또 이렇게 관점에서 살펴보려 하고 하는 의미다. 물을 제외한 모든 식품은 열량을 지닌다. 열량은 중요하다.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까 식품에서 얻는 다른 중요한 것도 이용할 수가 없다. 바로 영양소 말이다. 에너지는 우리 식단의 주요 영양소에서 나온다. 이 다량 영양소는 화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몇 가지를 나뉜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 영양가가 있는 연료는 우리가 먹으면 더 작은 분자로 분해된 뒤에 흡수되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된다. DNA, RNA 등등등등 이렇게 영양소가 일을 한다. 우리는 지방이 없으면 또 존재할 수가 없다. 탄수화물은 당, 녹말, 섬유질을 포함하고 단백질과 지방처럼 탄수화물도 대부분 더 작은 단위로 합성이 된다. 포도당은 특히 중요하다. 포도당을 통해서 질소와 결합해서 DNA와 RNA를 또 에너지를 낼 뿐 아니라 단백질에서 나오는 그와 또 합해서 결합해서 이렇게 만든다. 우리 몸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 수 있으므로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포도당을 얻기 위해서라면 굳이 탄수화물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탄수화물을 아예 먹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야기를 하기로 하자. 포화, 불포화, 녹말 등등 비타민과 무기질도 필요하다. 동물이 건강하게 살아가면 다른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 적절히 먹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유는 알기는 어렵지가 않다. 우리가 먹는 식품에 대한 영양소를 비율은 거의 무한한 다양한 양성을 띠고 있다. 이제 우리가 끼니마다 한두 차례 먹는 그것을 생각해보자. 개코, 원숭이, 스텔라와 정견 덩어리가 보여주듯이 자연은 수학과 컴퓨터 없이도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영양하고 제약은 열량, 더 상세한 것은 영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그 말이죠. 생각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냐. 칼로리에 대해서 식품의 분자와 다량과 소량으로 그래프로 보는 영양에 대해서 3장에 열량과 영양소를 염두에 두고 옥스포드로 들어가자. 그래프 자체는 그들은 일자처럼 보였다. 모든 메뚜기의 모든 식단에 걸친 실제 결과를 한 그래프에 표시하자. 흥미로운 양상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먹은 탄수화물과 총 섭취량과 먹은 단백질을 쭉 해보니까 너무나 연기 같은 형태, 너무나 놀라울 만치 단순한 패턴이어서 처음에는 계산이 잘못되었나 하고 의심했다. 검사하고 검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이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비록 당시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지만 말이다. 우리는 각 영양소를 원하는 식욕이 영양 불균형 대처 양상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처음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량을 보니까 탄수화물 섭취량에서 메뚜기 실험 결과 그래프 각점은 특정한 먹이를 먹은 메뚜기들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섭취량이었다. 그런데 각 점은 메뚜기 한 집단의 평균 섭취량을 보여준다. 게다가 우리는 섭식의 수수께끼를 푸는 새로운 접근을 우리는 이 방법을 영양 기하기로 이름 붙였다.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냈으니까 그래프로 나타내서 보니까
자, 최고의 식단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은 메뚜기와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은 메뚜기의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목표를 이렇게 보니까 이 단순 개념을 염두에 두면 우리 실험 결과에서 다른 중요한 점도 눈에 들어올 것이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은 메뚜기들은 모두 단백질 목표와 거의 일치하는 수직선상에 놓여 있다. 최고의 식단. 그러나 단백질을 그만큼 먹기 위해서 그들은 탄수화물을 과식해야 했다. 아주 많이 먹었다. 많이 먹어서 그 그래프로 했고, 그리고 탄수화물 과식에는 비용이 따랐다. 비용은 사실은 두 가지였다. 첫째, 먹는 데 시간이 걸렸고, 단백질이 적고 탄수화물이 많이 든 먹이를 먹은 메뚜기는 흐물을 벗고 넓게 달린 성체가 될 때까지 더 오래 걸려야 했다. 성체가 되는 시기는 늦어질수록 건식 기회를 얻기 전에 새 동화병 금이 이렇게 먹힐 가능성이 더 높다. 그들이 지불하는 두 번째 비용은 권총을 생각할 때 금방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먹이를 먹은 메뚜기가 비만이 된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메뚜기가 살찌는지 알아보기 쉽지 않다. 뼈대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뚱뚱한 기사가 너무 깎이는 갑옷에 억지로 몸을 쑤시는 것처럼 그 뼈대 안에 살이 꽉 차 있다. 메뚜기는 단백질 섭취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탄수화물 먹이를 과식한다. 그렇다면 저탄수화물 먹이를 먹은 메뚜기들은 그래프에서 눈알 아래쪽에 있는 메뚜기들이다. 역시 최고의 식단에서 많이 먹으면 높아가지 않다. 탄수화물 섭취량, 단백질 섭취량이 그러면 적어진다. 섭취이 적어지고 많아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많이 먹어야 되고 적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여여감이 이랬다. 고탄수화물 먹이를 먹는 곤충은 계속 먹어야 했고 반대였다. 우리는 메뚜기 실험은 동물이 두 영양소가 불균형하게 들어있는 먹이를 먹을 때 두 영양소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한 사례였다. 대단한 이런 사례를 발견했군요.